여러분은 혹시 90세가 넘도록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걷는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절대 드시지 않는다는 것.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접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그 음식. 하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유전이지 뭐. 그런데 장수하신 어르신들 여럿을 직접 만나본 결과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93세 김정임 어르신, 96세 박영수 어르신, 98세 이순덕 어르신까지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 바로 먹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장에서 그걸 보면 돌아서 가셨고, 어떤 분은 자녀가 실수로 사온 걸 보고 화를 내셨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거 먹을 바엔 차라리 굶어라. 자,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음식이 뭔데 90세를 넘긴 분들이 그렇게까지 피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지금도 먹고 있는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음식의 정체와 왜 그것이 노화를 앞당기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요즘은 어르신들이 70만 넘기셔도 병원 하나쯤은 단골로 두시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92이신 지금도 병원보다 시장을 더 자주 가십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세요. 요즘도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마당 끝 장독대를 한 번씩 돌며 뚜껑을 열어보십니다. 김치 익는 냄새가 다르다면서요. 그럴 땐 저는 그저 바라만 봐요. 어떻게 저런 기운이 아직 남아 계시지? 싶을 정도로 한 달 전 일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어머니가 우산도 없이 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팔에는 봉투가 한가득, 깻잎, 애호박, 두부 한 모, 콩나물까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차로 갔어야죠.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몸 써야 오래 살아. 비 좀 맞으면 어때? 밥상은 언제나 똑같이 정갈하게. 90이 넘으신 지금도 어머니의 밥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국 하나, 나물 두세 가지,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정성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이셨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피곤해서 대충 햄 구워서 식탁에 올리자 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그걸 옆으로 밀치셨어요. 이런 건 내 애한테 먹이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까진요. 그 음식 우리 집엔 없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소시지를 처음 먹어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서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돌아와서 말했죠. 엄마, 친구 집에선 분홍 소시지 부쳐서 줬어. 우리도 해먹자. 그런데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거 보기엔 맛있지. 근데 나중에 내 속 버리는 거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소시지나 캐nem을 식탁에 올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만의 장보기 법칙.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면 꼭 피해가는 좌판이 있어요. 통조림 코너, 어묵이나 냉동 소시지 진열대. 저는 요즘 가격도 싸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사놓으면 며칠 먹잖아요? 하고 권했더니 어머니는 말도 없이 손살에 치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먹고 병원비 들면 그게 더 비싸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억력이 더 또렷해지는 나이.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요즘도 지갑 어디 뒀는지 까먹고 핸드폰 찾는 날이 많은데 어머니는 아직도 저희 아이들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사돈 생일까지도 기억하세요. 탁자 한쪽에 적어둔 수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날짜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장난으로 엄마 나중에 치매 오시면 안 돼요. 하면 어머니는 나는 그런 음식 안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웃으시죠. 그땐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진짜였구나 싶습니다. 단 한마디 나는 그걸 안 먹었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돌리시더니 담담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안 먹었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돌아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우리 집엔 항상 장 담근 된장, 직접 무친 나물, 찌개, 생선. 하지만 햄, 소시지, 과자, 사이다. 그런 것들은 정말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게 엄마의 비밀이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음식 하나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고요? 92인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니까요. 어머니가 늘 강조하셨던 그 음식, 나는 그걸 안 먹었어. 그 말이 제 안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평생 그걸 먹고 살아왔더라고요. 햄으로 샌드위치 싸고 소시지 볶아서 아이 도시락에 넣고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 당연한 줄 알았던 식습관이었어요. 몸이 피곤해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고 밤에 자주 깨는 것도 갱년기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말이 꼬였어요. 순간 혹시 나도 치매 초기인가 하는 공포가 확 밀려왔죠.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억력이 또렷했고 발걸음도 똑바로, 밥도 맛있게 드셨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햄 대신 달걀 후라이, 간식은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국 끓일 땐 다시팩 대신 멸치 넣고. 처음엔 힘들었어요. 익숙한 것들을 줄이고 마트에서도 가공식품 코너를 지나치려니까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그렇게 실천을 이어가자 정말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뜨기가 편해졌고 이유 없이 붓던 얼굴이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예전엔 자꾸 까먹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찾았는데 요즘은 생각도 또렷하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래 먹던 혈압약이 이제는 끊어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엄마 말이 진짜였구나. 그 음식 하나 줄였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고 마음도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한테도 말합니다. 햄은 간단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내 몸이 복잡해져. 저희 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웃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이 음식 하나가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방금 들으신 사연 참 인상 깊었습니다. 92세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오신 비결이 그 음식만은 안 먹었어. 그 한마디였죠. 그런데요, 저도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에겐 정말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안 드시는 음식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 음식의 정체 가공육,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통조림 고기. 요즘은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이 음식들엔 공통으로 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 성분은 고기 색을 예쁘게 유지시켜주고 상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WHO도 경고한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 방사능과 같은 등급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란 뜻입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먹는다고 바로 암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햄, 매일 점심 소시지 반찬, 매일 저녁 캔참치 넣은 찌개. 이렇게 습관처럼 먹게 되면 몸 안에서는 조용한 염증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날 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수 어르신들이 피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 그리고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입니다.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뇌도 지칩니다.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신 분들
혹시 단 음식 자주 드시진 않나요? 설탕이 문제인 건 단순히 살이 찌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뇌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연구에선 설탕을 자주 섭취한 사람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는 현상이 실제 MRI에서 관찰됐습니다. 또, 단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 중독처럼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이 흐릿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뭘 드셨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맵기, 된장국, 나물, 생선, 제철 채소. 조미료보단 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하시고 간식 대신 삶은 고구마, 군밤, 보리차.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95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은 약이야. 내 몸이 먹고 기뻐해야 진짜 음식이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자주 마주하는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가족의 역사이며 그 집안의 철학입니다. 오늘 그 밥상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곧 몸이다. 약은 위급할 때 쓰는 거지. 평소엔 밥이 약이지. 저도 의사로서 늘 처방전을 쓰지만 가장 좋은 약은 여전히 제철 재료, 덜 자극적인 음식, 손수 만든 반찬이라는 걸 느낍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부터 떠올리지만 그 병의 씨앗은 이미 수년 전 식탁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돌이키는 방법도 결국 식탁 위에서부터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의 밥상은 한결같습니다. 90세 넘게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것질을 거의 안 하십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지 않습니다. 국물은 맑게, 반찬은 담백하게. 시장을 고르고 손으로 다듬고 손수 무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묵이랑 햄은 가짜야, 진짜는 생선이랑 고기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식생활이 그냥 건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억력, 관절, 혈관까지 다 지킨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싸게 팔아서 간편해서 그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가공된 국물 베이스, 달달한 과자, 빵, 탄산음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조용히 스며들었죠. 그 결과는 어떤가요? 자꾸 피곤하고, 자꾸 붓고, 머리는 멍하고, 병원은 늘 바쁘고, 약 봉투는 점점 두꺼워지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아까 사연 속 딸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그 식단이 이해가 안 갔대요. 왜 맛있는 걸 안 해주는지 원망도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병이 오고 몸이 변하니까 그제서야 그 밥상이 감사해졌대요.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님의 식습관을 보고 자랍니다. 그 식탁이 다음 세대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가능한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3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햄 대신 달걀 하나,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조미료 국물 대신 맑은 된장국 한 그릇. 이 3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분이 달라지고 얼굴이 맑아지고 잠이 편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병도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결과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장을 볼 때, 밥을 지을 때, 그 순간 내 손이 가는 방향 하나 바꾸는 것, 그게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밥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끝나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 한 끼가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누군가에겐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한수였습니다.